우리는 지금까지 정비를 잘못 받아왔습니다. 정비소가 꺼리는 5가지 진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은 정비업계에서 꺼릴 수도 있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그로 없이 사실 그대로 정비소와 소비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정비, 과연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요? 잘못된 상식과 커뮤니티 정보와 소비자의 태도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비소가 말 못한 5가지 진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앞으로는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비소에서 아는 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비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증상 좀 봐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 고장 아닌가요? 이게 문제라던데요? 마치 정답을 아는 듯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정비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비사는 원래 A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소비자가 B가 문제 같다고 말하면 그 방향으로 정비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면서도 말이죠. 결국 제대로 된 진단은 물 건너가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셨을 땐 문제가 있다 정도만 말씀하시고 진단과 수리는 전문가에게 온전히 맡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 보는 차량이 입고되어 증상을 여쭤보니 실내가 많이 시끄럽고 진동이 심해요였습니다. 점검해보니 제 소견은 엔진 마운트, 일명 미미라는 부품이 수명이 다 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다른 곳에서는 인젝터가 망가졌다면 수리비가 200 넘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진이 나면 부품비만 받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고객이 오케이 하더군요. 작업 후 증상 말끔 해결되고 고객은 기분 좋게 출고를 합니다. 다음날 그 고객이 오더니 다른 곳에서는 얼만데 여기서는 왜 얼마를 받았냐며 따지러 오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찰제가 아닌데 업체마다 금액이 같아야 하는 건가요? 하도 화가 나서 원상복구해 줄 테니 가라고 했더니 그냥 가더군요. 손님이 아닌 손놈들도 있습니다. 그런 손놈 만나면 일하기 싫어집니다. 두 번째, 정답만 얻고 수리하지 않는 소비자들. 정비소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과 장비,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단만 받고 수리를 진행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혹은 수리비가 부담되어 다른 데서 더 저렴하게 하려고 하시죠.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정비소는 결국 점검비를 따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점검비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비소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진단 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이거 교체해보세요. 이런 식의 모호한 대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이죠. 이렇게 만든 건 우리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비를 받으려면 정비사의 시간과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해주는 소비자 태도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 부품을 직접 사서 오는 소비자들. 비용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부품을 직접 사서 가져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판매되는 부품 중에 정품이 아니거나 품질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AS가 안 되거나 1개월만 보증된다는 말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 부품을 장착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심지어 부품 자체가 불량일 경우 정비소에서는 다시 작업을 해줘야 하지만 본인이 가져온 부품이면 그 책임도 비용도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가격에만 의존해서 부품을 고르다 보면 결국 2중 3중으로 수리비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발 검증된 제품을 믿을 수 있는 정비소에서 정당한 비용으로 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우디 차량이 하체가 잘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정품이 나온 겁니다. 정품이 30만 원이라면 공급되는 건 5만 원 정도? 의심이 되면서도 저도 사람이기에 흔들렸습니다. 마진율이 상당하죠. 부품샵에서 정품이라고 했으니 저도 정품이라 믿었습니다. 마침 그 부품이 망가진 차량이 입고되어 고객님께 정품을 권장했고 마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동일한 증상으로 입고되어 손해보고 다시 교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품에 분명 아우디 정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정품 박스였는데 말이죠. 국산 차량 시장은 부품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수입차 시장 부품은
알리나 아마존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내구성은 어떨지. 개인적으로 다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권장을 해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비소에서 정비 받으시고 문제 생기면 AS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AS가 되는 정비소를 선택하세요. 정비소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도 하고 오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책임있게 대응하느냐입니다. AS가 잘 되는 정비소를 선택하세요. 작업 실수든 부품 불량이든 끝까지 책임져주는 정비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골 여부가 아닙니다. 그 정비소 대표의 마인드와 인성입니다. 교체한 부품이 AS 기간이 넘었더라도 도의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무리한 요구보다는 서로 타협점을 찾고 원만한 방향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만 방문해보면 그 정비소가 어떤 곳인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 전문 사설업체를 선택하세요. 워런티가 끝난 차량은 공식 서비스 센터보단 사설 정비소를 찾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데나 맡긴다는 거죠. 그럴 땐 반드시 자신의 차종이나 브랜드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소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수입차 전문, 국산차 전문보다는 BMW 전문, 벤츠 전문, 아우디 전문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정비소는 차량의 구조와 특징을 훨씬 잘 이해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싼 곳보다 내 차량을 제대로 아는 곳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수리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어떤 분들에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소든 소비자든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비소는 정당한 요금을 받고 소비자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너무 저렴하게만 하지 않으신다면 정비소도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잘 받는다는 건 단지 내 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생명, 내 안전이 걸린 일입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안전과 신뢰를 우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운전자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